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 영양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왼쪽에 이 그림 알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크로플이라는 음식이에요. 뭐냐면은 그 크로와상이라는 빵 알죠? 그 빵에다가 그 빵을 이제 와플 기계에다가 눌러가지고 아이스크림 얹어서 주는 이런 디저트입니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생 국민 간식이죠. 엽떡이고요. 그리고 국민 외식이죠. 삼겹살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과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괴혈병이라는 단어 알고 있나요? 괴혈병이라는 게 뭐냐면은 비타민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을 앓게 되는 현상이에요. 자세한 설명을 보면은 교과서 158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며 피부 여기저기에 커다란 멍이 들고 관절통을 호소하더라.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18세기의 먼 바다를 항해하던 선원들이 굉장히 이 병에 많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린드라는 영국의 군의관이 이제 이것저것 음식을 먹여봤는데 레몬즙을 먹였더니 상태가 좋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비타민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고요. 자세한 관련 내용은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영상을 따로 또 첨부를 하나 했으니까 영상 되게 재밌거든요.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지금부터 영양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텐데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주요 영양소 3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을 3대 영양소라고 불러요. 줄여서 탄단지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요. 탄수화물은 먹었을 때 달달한 맛이 나는 친구들이고 단백질은 고기고요. 지방은 기름지고 고소한 친구들입니다. 그 대표 음식으로 식빵과 여기 닭가슴살 그리고 아보카도 이렇게 3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하나씩 어떤 역할을 하나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그래서 탄수화물이 모자라게 되면 막 이상하게 머리가 띵한 것 같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탄수화물 부족일 확률이 높습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으로는 이제 밥이랑 국수, 빵, 감자, 고구마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고구마 많이 먹죠.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다이어트 하려면은 이런 빵 같은 거 끊어야 된다 그러지. 국수 끊으라 그러고 밥도 뭐 한신쌀밥 끊어야 된다 그러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얘네들이 남으면 몸에서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빵 같은 거 계속 사 먹고 그러면 이상하게 나는 지방이 들어있지도 않은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을 먹었는데 살이 막 푹푹 쪄. 그래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제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은 몸에서 지방으로 저장될 확률이 높다. 다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이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긴 합니다. 언제? 탄수화물 다 쓰고 나서. 단백질은 근육과 머리카락을 이제 구성하는 주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살 뺀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어요. 막 굶어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카락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중은 줄어든 것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생활하기도 힘들고 몸도 안 좋아지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운동하셔서 빼세요. 자, 단백질이 많은 식품으로는 고기, 생선, 두부, 달걀 같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고기랑 두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골고루 많이 드세요. 다음은 지방입니다. 지방,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살이 찌면은 몸에 지방이 낀다 그래서 지방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옛날부터 나왔던 잘못된 정보입니다. 지방을 먹는다고 지방이 되진 않아요. 지방도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탄수화물 다 쓰고 나서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적정량의 지방을 항상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지방이 많은 식품으로는 버터, 기름, 땅콩,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아보카도라는 친구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좋아하는 치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방 덩어리입니다.
자, 토막 상식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다이어트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뭔지 알고 있나요? 다이어트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식이요법이란 겁니다. 식이요법. 먹어서 뭔가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란 말은 살 빼기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자, 그럼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다이어트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식단을 조절하는 건 다 다이어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도 다이어트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줄이고 단백질을 줄이고 하는 것도 다이어트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뭔가 몸에 어디 안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정한 음식을 좀 조심하는 경우에도 이것도 다이어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더라고. 살을 뺄라 그래요, 선생님. 살을 찌울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이렇게 가이드라인 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루 동안 소모하는 칼로리의 양과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 두 개를 비교해 보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하루 동안 내가 소모하는 칼로리의 양이 1000kcal라고 해봅시다. 예, 이렇게 조금 소모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쳐볼게요. 근데 만약에 내가 먹은 양이 1500kcal. 그럼 뭐가 더 많지? 먹은 양이 더 많죠. 먹은 양이 더 많으면 요러면 찌는 거예요. 증량. 체중을 늘리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중간중간 끼니마다 간식을 챙겨 먹는다던가 아니면 한 끼 식사량을 늘린다던가 칼로리가 더 높은 식품 위주로 섭취를 한다던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빼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빼는 방법. 똑같이 1000kcal를 하루 동안 소모해요. 네, 1000kcal보다 적게 먹으면 예를 들어 500kcal 먹었어요. 너무 조금 먹은 거긴 한데 500kcal 먹었어. 그러면 살이 빠집니다. 감량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얼마나 먹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식단 일지를 쓴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아니면은 내가 얼마나 소모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인바디라는 거 알고 있나요? 인바디. 네, 체성분 검사 장치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13살 남성의 키는 170 정도 되는 남자인 학생의 자료를 들고 와봤습니다. 골격근량과 체지방량 같은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해요. 골격근량이 지금 표준보다 낮죠. 그죠? 근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을 늘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운동을 더 하고 단백질을 더 먹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지방량은 일반인 정도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빼야 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장치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봤으면 좋겠느냐.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체중에 따른 기초대사량이 나와 있어요. 본인 체중에 맞는 기초대사량이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긴 1354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활동량에 따라서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모하는 칼로리 양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평소에 걷기를 많이 한다던가 중노동을 한다던가 하는 친구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소모를 할 거고요. 평소에 나는 앉아서 책만 읽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플러스 한 해봐야 한 100에서 200kcal 정도 소모를 할 겁니다. 그럼 100kcal 더 소모했다고 쳐보죠. 그럼 이 친구는 하루 동안 소모하는 칼로리를 예상해 보면은 1450에서 약 1550 정도의 킬로칼로리를 소모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보다 더 먹으면 찌고 이거보다 덜 먹으면 빠지는 거야. 간단하지? 자,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영양소들입니다. 부영양소에는 바이타민, 무기염류, 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바이타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바이타민과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영양제로 많이 챙겨 먹는 것들이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마르면 그냥 마시는 거죠. 바이타민부터 시작해 봅시다. 바이타민은 적은 양으로 생명 현상을 조절하는 그런 영양소예요. 그래서 뭐 A, B, C, D 이런 거 들어봤지? A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이런 거 사실 그게 다 바이타민 의미하는 거고요. 비타민C의 정확한 권장 섭취량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성인 기준으로 쌤 기억에 500mg이었던 것 같아요. 500mg이면 환산해 보면 5g입니다. 5g. 네, 진짜 이 손톱보다 작아요. 섭취량이. 근데 이걸로 생명 현상이 조절이 됩니다. 아주 소량이지만 우리 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특히 이제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에 결핍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채소랑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채소랑 과일을 편식하는 친구들은 비타민 부족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다음 무기염류입니다. 무기염류는 이제 칼슘, 인, 나트륨, 칼륨 같은 것들이에요. 선생님, 나트륨은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나트륨 여기 왜 들어있나요? 나트륨 사실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땀으로 흘리고 나면 다 배출돼 버린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이 나트륨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과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영양소들은 뼈나 이나 혈액 등을 구성할 때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있는 기능, 체온을 조절한다던가 호르몬 분비를 도와준다던가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해조류랑 채소에 다량 들어있어요. 그래서 해조류 뭐 미역이라던가 파래 이런 거 걸러서 먹는 친구들 나중에 후회합니다. 다음으로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약 60에서 70%를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먹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잘 먹어줘야 되냐, 영양소랑 노폐물을 몸속에서 녹여서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영양소 섭취를 제대로 해도 물을 안 먹으면 몸에 어딘가 정체되어 있거나 배출이 안 된다거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 체온 조절이 안 된 친구들, 막 겨울이 되면 막 손발이 차요. 아니면은 여름인데 막 너무 더운 땀이 안 나. 그런 친구들은 물을 별로 안 먹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오늘의 숙제입니다. 네, 내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좀 살펴봅시다. 최근에 맛있게 먹었던 한 끼 혹은 하나의 메뉴를 선정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이라고 해봅시다. 치킨을 한 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한 끼에 이 식사에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얼마나 들었는지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거를 직접 실험해서 알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검색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킨 영양성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단백질이 몇 그램 들었는지, 지방이 몇 그램 있는지, 탄수화물 몇 그램 들어있는지, 이거 몇 킬로 칼로리로 나와 있네요. 어쨌든 얼마만큼이 들어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이렇게 치킨만 쓰지 마시고요. 치킨을 얼마나 먹었는지, 뭐 예를 들어 100g 먹었다, 200g 먹었다, 이렇게 그람수로 쓸 수 있다면 가장 정확하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몇 그릇 먹었다, 이것도 안 된다면 뭐 몇 인분 먹었다, 이렇게 자기가 먹은 양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양 여기 써놓을게요. 식사의 메뉴와 양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편의점에서 여러분들 뭐 사 먹었을 수도 있죠. 뭐 레토르트, 그러니까 즉석조리 식품이라던가 이런 것들. 거기 보면은 영양성분표가 나와 있어요. 영양성분표에 보면은 각각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고 총 칼로리량이 얼마인지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이제 2010년 자료인데 추천해주는 기준을 보면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이 약 8대 2대 1.2, 80g 대 20g 대 12g 이렇게 나오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참고해서 내가 얼마나 여기에 잘 지켜지게 식사하고 있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영상 짧았으니까 오늘은 좀 이 정도 길이가 될 수 있죠. 앞으로 숙제 제출 잘 해주시고요. 요즘 숙제 제출 안 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이 친구들 나중에 결석 찍히면 고등학교 진학을 못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 유튜브, 카카오톡 등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안녕.